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트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예고해드렸던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 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네. 3년 만에 새로운 모델로 출시가 됐죠. 처음 선보인 이후에 3년 만에 네. 부분 변경, 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더 뉴 코나 그렇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 기존 디자인은 이어주면서도 좀 디테일에 변화를 줘서 좀 새로운 분위기를,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부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좀 많이 보여요. 또 어느 정도 호불호가 또 이번에도 갈릴. 코나라는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처음에 그 정체성을 버리면 그건 또 코나가 아니지 않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좀 파격적인 디자인을 이번에는 얼마 전 공개했던 산타페랑 네. 좀 유사한 형태로 네. 다듬어준 네.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릴. 하나로 돼 있던 네. 캐스케이드 그릴을 두 개로 나눴다. 네. 그래서 중간에 라인을 하나 툭 긋고 범퍼랑 구분짓는 네. 이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등하류 쪽, 그러니까 DRL, 데일라이트라든지 네. 헤드램프 쪽, 이게 좀 그래픽 변화를 줘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준. 시의 구성은 동일한데 세부적인 디자인하고 그래픽을 좀 변경을 준 거죠. 그리고 N9 새롭게 코나에 추가된, 네. 그리고 해당 차량도 그 N9 네. 모델이어서 네. 그릴 쪽에는 메쉬 패턴 네. 새롭게 적용이 됐고, 범퍼 라인도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를 잡아줘서 확실히 우리가 그 일반 모델하고 두 개 비교해놓고 봤을 때 이건 N9이 압도적으로 디자인에서는 우월하다. 그 어떻게 보면 외모 몰아준. 그렇죠. 그냥 N9 사세요 그렇지. 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N9이 좀 압도적인.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은 약간 좀 그 이미지랑 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밍숭맹숭하면서 호불호가 더 크게 갈린 디자인이긴 한데 N9은 그나마 좀 만족스러운 맞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측면 사이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네. 큰 변화 없이 뭐 네. 기존보다 2cm인가? 조금 크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사실 그거를 개인이 구분해낼 정도의 어떤 사이즈 변화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체감대 정도는 아니고 네. 가장 큰 변화는 이 N9 네. 이 적용이 되면서 네. 크레이딩 네. 이 휠 아치 쪽 네. 들어가는 부분이 예전에 뭐 인스퍼레이션 현재 그렇죠. 뭐 캘리그래피처럼 그러니까 범퍼 앞에 휀더 가니쉬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 타원 1부터 휀더 가니쉬, 사이드 스태프, 그 다음에 리어 휀더 가니쉬, 리어 범퍼까지 다 일체화되게 일반 코나 모델에서는 이제 저희가 블랙 가니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N9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모델처럼 차체 바디 색깔하고 동일한 컬러로 해가지고 일체감을 준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디자인이 똑같은데도 색깔을 통일을 줬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차가 더 커 보이고 뭐랄까 좀 인상적으로 좀 뭔가 좀 볼륨이 더 커진 느낌? 네. 좀 일체감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N9이 갖는 네. 디자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 휀다 쪽에 N9 배지 네. 하나 적용이 되어 있고 휠 디자인도 좀 더 복잡한 형태, 스포크 많이 살이 있는 형태로 적용을 시켜줘서 좀 더 스포티한 역동적인 그런 디자인을 표현해 준 부분이 N9이 갖는 네.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 네. 후면도 뭐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 네. N9이라서 일단은 듀얼 머플러로 해가서 우측에다가 이제 머플러를 약간 스포티하게 설치를 해놨고, 디퓨저 라인에 이제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N9을 보고 노멀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차이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N9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았나. 평범하다는 말보다 좀 더 못한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맞아요. 대신 N9은 조금 더 다부진 네. 단단한 느낌을 주는 바디킷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보기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뭐 페이스리프트 통해서 그래픽 전면과 같이 테일램프하고 밑에 등하류 쪽 그래픽 수정이 좀 들어간 네네. 그 부분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네, 전체적인 디자인 패턴하고 페이스리프트 전형답게 이제 디테일에 대한 변화는 줬지만 등하류의 각각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가지고 되겠습니다. 있고 N9만의 차별화된 디자인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또한 외형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8인치에서 지금 10.25인치 크기를 더 확장시켜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좀 더 시원시원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도 좀 더 개방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뭐 계기판도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비춰주는 부분도 괜찮고,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꽤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그래픽이 변화하는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구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네. 최신 느낌을 전달해주는 부분도 괜찮고요. 다이얼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사이드 파킹 브레이크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홀드 기능, 오토홀드. 뭐 열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핸들 열선은 되어 있고요. 스탑앤과 아이들링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온오프 시즌되어 있고, 카메라 후방 카메라만 적용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사륜 락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성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극혐하는 하이그로시가 안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썼더라도 또 이렇게 좀 독특한 네, 패턴, 그렇죠. 도트 패턴 같은 거 입혀서 해놓고, 요거는 약간 고무 재질 느낌 네, 나는. 약간 고무 재질 느낌이 나고 있고요. 요 밑쪽은 이제 네. 플라스틱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컴팩트 소형 SUV를 고려했을 때는 편의 사양이든 소재든 네. 꽤 신경 써서 한 흔적이 보이고요. 또 해당 차량은 N9 외형과 마찬가지로 N9 전용 디테일들이 몇 가지 반영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송풍구. 이게 이제 레드 포인트를 줬고요. 이렇게 원형 타입, 직선 타입 줬고, 그다음에 기어 노브 자체를 이제 N 전용 기어 노브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강조해서 스티치하고 선을 강조해줬고, 기어 노브 자체가 봉 자체가 아예 디자인이 달라요. 이건 N 전용입니다. 일반 모델하고는 네. 다른. 그다음에 그리고 핸들 쪽에도 보시면은 레드 스티치를 통해서 강조를 해줬고, N 전용 엠블럼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이런 디자인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스티치를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시트에도 레드 스티치하고 선을 통해서 강조해줬고, 등받이 쪽에는 N 엠블럼 이제 음각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실내에서도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N9이 갖는 디자인의 특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뭐 기존 코나랑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이 컵홀더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네, 앰비언트 라이트. 요건 뭐 N9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전 모델 다 돼 있어요. 일반 모델도 같이 적용된 그 정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뭐 현대 키 그대로 나왔습니다. 약간 근데 이쪽은 이제 매끄러운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이제 오돌토돌한 플라스틱으로 이번엔 넣었네요. 다른 차들은 이제 여기가 매끄럽게 된 타입인데 재질의 차이지 뭐 디자인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모델들의 특징은 이제 프레임리스 룸미러라고 해서 거울만 달려있고 하이패스가 이쪽 선글라스 케이스 쪽에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변화를 안 줬네요. 기존 버전 네. 하이패스 일체형된 눈밀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소형 SUV 세그먼트를 고려한다면 공간이든 편의사양이든 뭐 딱히 불만이 생기지 않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려고 했고, 나머지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들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완벽하게 풀 체인지된 모델에서는 이제 실내가 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소소한 디테일만 좀 변화가 생겼다,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열 공간은 뭐 소형 SUV. 좁습니다. 자, 그래도 워크인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코나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워크인이 있다는 건 워크인을 해가지고 뒷좌 앞좌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다리를 못 펴요. 네, 그래서 자,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적당하게 지금 운전석 포지션을 맞춰서 지금 2열을 놔봤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여유있게 한번 놔볼게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는 대한민국 대표 신체 사이즈 174에 다리가 더 짧은, 다리 짧고 상체 긴. 상체가 긴 사람으로서 헤드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남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건, 저는 항상 2열을 볼 때 이 발을 놓는 공간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안쪽까지 이렇게 발을 놓을 수 있을 때와 놓지를 못해서 이렇게 당겨서 있을 때하고의 그 앉았을 때 그 편의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코나는 다행히도 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레그룸 자체가 좁지만 전체적인 어떤 다리는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그래도 억지로 간다고 그러면 장거리 갈 수 있고요. 갈 수 있는데 굳이 장거리까지 그렇게 4인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진 공간에 대해서 활용성은 네, 꽤 고려해서 제작을 했고, 네. 성인 4명이 가는 건 좀 답답한 장거리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어린 자녀를 두셨거나 네. 뭐 성인 2명 이동하기에는 뭐 뭐 불편 없는.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타고 가야죠 뭐. 예, 뭐 예. 2열 시트에도 열선은 네, 2단계로 2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에어벤트나 그런 거 별도로 되어 있진 않고 네. USB 포트하고
핸드폰 이렇게 올릴 수 있겠네요. 올릴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소형 SUV에 걸맞는 네네. 공간과 편의 사양이다. SUV는 확실히 SUV예요. 그리고 공간성을 앉았을 때 낮게 깔려가지고선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는 걸 보면 역시 소형이어도 SUV는 SUV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고대하고 기다리신 제가 또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네. 올라는 갑니다. 근데 아우 씨 안 들어가져요. 아, 안 돼. 작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폴딩은 이제 접게 되면 충분히 이제 간단한 차박 정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는 공간은 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코나는 역시 소형 SUV다. 그 이상의 어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 또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쿠페 형태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높이에 대한 적재물은 거의 상부 이쪽에 거의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헤드룸 되겠어요. 쪽에 좀 손해를 볼 수밖에 네. 없고, 또 차의 크기가 가진 네. 공간 낼 수 있는 그럼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게 좀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상판 쪽에는 이제 최대 60kg까지 올려달라고 이제 메모가 되어 있고, 밑에 쪽에는 이제 스티로폼 작은 수납 공간. 수납 공간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리페어 킷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연비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들고 다니면 이제 공차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거의 대부분 모델들이 이렇게 리페어 킷이 의무 장착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된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닫아주세요. 가볍게 다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파워트레인은 디젤 엔진이 사라졌고, 그렇죠. 이제 뒤에는 디젤 라인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차후에 2.0하고 EV 그렇죠. 차량은 또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라인업 N9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뭐 변화는 없고 1.6 가솔린 터보 일반 모델과 파워트레인은 공유를 하는데, 전용 바디킷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서스펜션하고 핸들 조향, 네. 그다음에 브레이크 네. 시스템의 좀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N9 모델이 새롭게 그렇죠. 코나 라인업에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제 모델들은 대부분 이제 최초에 출시가 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N9, 뭐 하이브리드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코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일반 모델, 그다음에 N9,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네. 순차적으로 네. 텀을 나눠서 출시한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다 만나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차량은 새롭게 추가된 N9 모델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19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7 정도 되는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이전에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비해서는 배기량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지만 출력은 한 20마력 정도? 그러니까 이전 엔진이 한 177마력? 그렇죠. 세팅값을 이제 바꿔가지고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조금 더 끌어올려준 상태인 거죠. 이 용량은 똑같지만.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즐겨 적용하는 스마트 스트림, 그 새로운 엔진이 맞아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1.6 터보 모델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차 중량 자체가 무거운 차가 아니다 보니까 1.6 터보에다가 출력까지 향상시킨 이제 N9이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가볍게 그냥 쭉 밀고 나가주는 느낌. 사뿐사뿐 나가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사실 이전의 1.6 터보 모델도 차급에 비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스펙이라고도 오버스펙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에 대해서는 딱히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거를 더 상회하는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한 좀 재밌는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번 페이스리프트 코나가 갖는 이점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네. 그와 맞물려 있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이제는 현대가 DCT에 대한 어떤 조합에 대한 학습값을 어느 정도는 축적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최초에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되게 웃긴 건 기계적인 어떤 발전이 더 일어난 건 아니거든. 근데 세팅,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어떤 식으로 단수를 조절해 주냐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간 것 같다.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로직,
그러니까 그렇죠. 주행 상황에 맞춰서 어떤 단으로 변속이 됐을 때 가장 최적화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맞아요. 반영을 해서 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일상 이렇게 주행할 때는 큰 불편함이 아닌데 DCT, 듀얼 클러치가 가는 초반에 좀 매끄럽지 못한 그렇지. 전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량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이후부터는 직결감도 꽤 있는 편이고 민첩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꽤 도움을 주는 그렇죠.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나는 2륜 전륜구동 베이스로 그리고 4륜구동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네. 두 가지 모델을 라인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륜 그러니까 전륜구동 베이스로 하게 되면 뒤쪽 서스펜션이 토션빔 그렇지. 방식이 적용이 되고 4륜구동을 선택을 하면 멀티링크로 뭐 당연히 디퍼런셜 기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토션 부분으로 일자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멀티링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확실히 승차감은 역시 멀티링크가 토션빔은 압도한다. 물론 코나라는 차 자체가 2열 승객들을 많이 이제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토션빔이라는 게 뒷좌석만의 승차감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운전자가 바닥 노면에 따라서 그 충격이 오는 것 자체가 토션빔이 굉장히 통통 튀기 때문에 만약에 멀티링크를 원하신다 그러면 4륜을 선택하시는 게 그러니까 N9이든 일반 모델이든 4륜을 선택하시는 구분 없이 그렇지. 4륜 선택했을 때는 뒤쪽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멀티링크가 좀 도움을 주는 기능도 해주지만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노면 접지가 확보가 그렇죠. 훨씬 쉽고 그럼요. 충격을 걸러주는 부분에도 확실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코나를 선택하실 때는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하셔서 네.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베이스 기본 모델을 선택했을 땐 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터레인 지형 반응 모드가 하나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베뉴에서도 적용이 됐던 기능이기 때문에 코나에도 그 부분이 이어져서 2륜 모델도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본 일반 모델보다는 4륜 구동 모델이 조금 더 안정적인 승차감을 연출을 해주는데 차 자체가 가진 크기라든지 세그먼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워낙에 좀 짧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너무 물렁하게 하게 되면 외려 주행감에 있어서 핸들 코너링이나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휠베이스가 짧은 차들은 하체 세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단단함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역시나 코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스타트에서 지금 상당한 거리를 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동은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는 역시 가장 그 약간은 좀 튄다. 노면이 좀 네. 불규칙할 때는 약간 튀는 네.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이 느낌이 SUV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지상고가 높은 세단, 네. 소형 세단을 타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차라리 대형 베이스 SUV들은 요즘 추세는 단단함을 강조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러운 게 더 집중이 되는데 얘는 부드러운 쪽에 집중된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젊은 층 소비자들이 좀 재밌게 차를 탈 수 있는 그래서 오는 이점은 승차감에 있어서는 약간 좀 튀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하긴 하지만 코너링 하거나 뭐 중고속 주행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인 승차감을 연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맞죠?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N9 추가가 되면서 이 핸들 조향을 조금 더 민첩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줬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할 때 그렇게 운전자한테 체감되는 부분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대신 무게감이 조금 더 이렇게 주행 상황에 맞춰서 좀 더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느낌을 주고 있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한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밸런스를 받쳐준 느낌을 주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주행 성능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고 대신 단 하나 브레이크 제동력은 조금 더 민첩하게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좀 더 피드백을 전달을 정확히 해주기 때문에 공차 중량 자체가 지금 현재 N9에 적용되어 있는 대용량 그 캘리퍼라든지 브레이크 시스템보다 더 상위 그레이드를 요구하진 않아요. 잘못하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렇지. 네, 외려 그 브레이크 제동할 때 앞으로 쏠림이 심하시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튜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가 잘 잡아주면 뒤에도 그에서 비례해서 잡아주지 않으면 차가 앞으로 쏠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운전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밸런스는 짧은 휠베이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맞춰놨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도 사실
코나한테 감당하기에는 괜찮은 충분한 브레이크 거죠. 시스템이 네. 적용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민첩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제동이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소형 SUV지만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아무리 SUV여도 시야적인 부분에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운전자가 어떤 시인성에 있어서는 역시 SUV는 SUV다. 이 코나가 가진 디자인이 좀 SUV라고 하기에는 낮은, 그렇죠. 예. 낮고 넓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운전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되면 꽤 열린 시야가 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전면 유리는 차음 적용시켜주고 노면 소음 올라오는 하부 쪽도 좀 보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숙하게 실내에서 방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보강을 해줬다고 하는데 현재도 속도가 90km 좀 넘어가는 현재 지금 이 90km가 넘은 상태에서 A필러 쪽이라든지 외부 사이드미러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용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차량에 대한 풍절음의 대부분은 A필러 사이드미러에서 발생을 하고요. A필러 밑에 쪽에 프론트 휀더하고 도어 사이 그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풍절은 80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미 날 차는 그때부터 소리가 나고요. 안 날 차들은 그 이후부터는 잘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80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정숙합니다. 네.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거슬리는 물론 이 이상의 속도가 올라갔을 때는 뭐 들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일상주행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 없이 실내 방음을 개선해 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나가 가진 또 하나의 이점,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을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 설정을 해 놓게 되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핸들 아이콘 이 버튼을 눌러주면 속도와 상관없이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코나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도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크루즈 컨트롤이나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 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코나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운명형을 통해 변화를 준 더 뉴 코나 네. 만나봤는데요. 네. 이 차량은 지금 시승 행사 잠깐 타보고 느껴보는 거라 변화된 주된 부분만 좀 살펴봤고요. 조만간 장기 시승을 통해서 좀 오래 타봤을 땐 어떤 네.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는 투싼 올 하반기 가장 핫한 천사의 날개가 달려있는 투싼, 투싼 한번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 네. 시승을 할 예정이어서 그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레드 RPM이었고요. 피트 정윤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